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다는 가짜뉴스에 비트코인 가격 대비 이더리움 가격을 나타내는 EBR 차트가 급락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기관 투자자들의 이더리움 빅쇼트 냄새가 납니다. 왜냐하면 때문이죠. 이번 주에 주목해야 할 비트코인 이슈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1%를 돌파했다는 내용인데요. 이에 따라 이더리움을 비트코인으로 바꿨을 때 몇 개의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EBR 차트가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더리움 빅쇼트 냄새가 나는데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파헤쳐 볼게요. 네, 우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1%를 돌파했는데요. 연초 대비 약 22% 상승하면서 2021년 4월 이후 최고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면서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반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외한 실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7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올랐는지를 봤더니 이달 들어서 비트코인은 2% 상승할 때 이더리움은 7% 정도 하락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EBR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참고로 EBR이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간의 비율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원화와 미국 달러 간의 환율 개념과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 1,000원을 1달러로 환전한다고 가정하면 이 1,000원을 이용해서 1달러를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EBR이 0.01이라면 이더리움 한 개로 비트코인을 0.01개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즉 이더리움을 비트코인으로 교환할 때 몇 개의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죠. 현재 10월 17일 기준으로 이더리움 한 개로 비트코인 0.054개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가 하락하고 있다는 건 이더리움을 팔고 비트코인을 사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 지표에 베팅하는 선물 시장이 변동성을 더 키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8월에 이 CME 선물 거래소에서 이 EBR 선물이 출시가 됐는데요. 이 상품 설명에 있는 내용을 보면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이 두 암호화폐의 상대적 가치에 대한 견해를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라는 내용인데요. 쉽게 말해서 지금 이더리움이 좋다, 뭐 비트코인이 좋다 하면서 키보드 배틀을 엄청나게 하고 있죠. 사람들이 사이버상에서. 그런데 그런 키보드 배틀 그만하고 이제는 손모가지 걸어서, 즉 돈을 직접 걸어서 베팅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 CME 선물 거래소는 중간에서 수수료를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걸 보고 좀 과거가 좀 생각이 났는데 2017년 12월에 비트코인 선물이 출시됐을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고점이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최근에 출시된 이 EBR 선물 거래 역시 이더리움의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렇듯 이더리움이 좋은지 비트코인이 좋은지 베팅할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졌는데요. 과연 시장 참여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물론 저라면 무조건 비트코인을 선택할 거고 지금도 비트코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사운드머니, 즉 건전화폐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이더리움이 자격지심이 있었는지 자칭 울트라 사운드머니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울트라라는 말을 붙일 정도로 이 비트코인이 사운드머니라고 불리는 게 정말 많이 부러웠나 봐요. 그런데 앞에 울트라 붙인다고 건전화폐가 되겠어요? 발악하는 거죠. 심지어 원래는 이렇게 공급량이 계속 증가하다가 울트라 사운드머니를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이 발행량의 일부를 소각하면서 전체 공급량이 감소하다가 최근에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이러면 연준이랑 다를 게 뭐죠? 솔직히 비탈릭이 아닌 이상 이게 앞으로 늘어날지 줄어들지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솔직히 이 사운드머니는 이런 규칙을 바꿀 수 없는 게 진짜 그 핵심인데 이거를 재단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 아이러니함, 이러니 건전화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반면에 비트코인은 2140년까지 반감기 발행 스케줄이 정해져 있고 이거를 바꾸는데 그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더리움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또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더리움 재단이
이더리움을 1,700개나 매도를 했습니다. 하나로는 약 37억 원 정도인데요. 그래서 왜 팔았는지를 좀 봤더니 뭐 결국 이 재단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필요하니까 팔고 있는 거겠죠. 왜냐면 이더리움 재단은 비영리 재단이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이 재단이 이더리움을 매도하는 것 자체는 너무나도 일상적인 일이에요. 심지어 뭐 100만 단위, 10만 단위로도 매도를 한 적이 많기 때문에 이번 매도 규모는 크지 않아서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받는 이유는 이더리움 재단이 팔 때마다 단기적인 고점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심지어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도 팔고 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약 4,400개의 이더리움을 거래소로 이체했고 지난 5주 동안에는 하나로 약 86억 원어치의 이더리움을 또 거래소로 이체를 했다고 합니다. 보통 거래소로 이체하면 매도로 간주하죠. 반면에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는 한 번도 매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죠. 그래서 지금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되면서 이더리움 가격은 지금 지난 6개월 동안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슈에서 뭔가 냄새나지 않나요?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기존 전통 금융업계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야 이득일까요? 내려야 이득일까요? 올라야 이득이죠. 비트코인 현물 ETF로 돈을 벌려면 인버스 ETF가 아니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야 사람들이 더 많은 ETF를 거래하면서 운용 수수료를 챙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면 자금이 유입되면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었다는 가짜뉴스 하나로 10% 급등하기도 했죠. 이렇듯 비트코인 현물 ETF에 자금이 들어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EBR 선물 거래에서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 이득일까요? 숏을 쳐야겠죠. 이더리움이 하락한다에 베팅을 해야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기존의 전통 금융 업계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로 돈을 벌기 위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되기 전에 EBR 선물 거래 시장을 만들어서 이더리움 빅쇼트를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더라고요. 물론 누군가는 소설 쓰지 말라고 할 수 있지만 건전화폐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굉장히 합리적인 추론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이슈는 다른 비트코이너 분들의 생각이 정말 궁금한데요.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참고로 알트코이너 분들의 생각은 별로 궁금하지 않으니까 여기 말고 다른 알트코인 채널에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비트코인 커뮤니티 4의 크리스탈이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또 만나요. 안녕!